기타 이진호 팀장입니다. 지금 제가 발표할 거는 그 영수필증 신규 프로그램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거 조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매출 정산 시스템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그 후에 그 일괄 폐기든지 다량 발매든지 이런 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매출 정산 프로그램 설명에 앞서서 그 112 사이트에서 구현된 그 신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그 정산 예상 지급 내역이라고 신규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LG U+에서 지급일자별로 통장에 그 금액이 찍히는데 경찰서나 시험장이나 통으로 금액이 들어와서 대사하기가 힘들다라는 여러 시험장들의 의견이 있어서요. 그거를 지급일자, 매출일자별로 시험장, 경찰서별로 지급 건수, 그 다음에 예상 취소 건수나 예상 지급액이나 지급 건수를 열람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준비하였고요. 그걸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게끔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설정하면 그 기간대로 이렇게 금액이 나올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112 사이트에서 들어가시면 해당 내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 취소건은 그 당일 취소건이 잡히기 때문에 두 개를 합산한 게 그 예상 지급 건수와 예상 지급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통장에 돈이 들어오시잖아요. 카드가. 그 카드가 들어올 때 시험장 거, 경찰서 거 구분이 안 되고 통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게 분간이 힘드셨잖아요. 예, 그걸 분간하기 위해서 만든 참조 프로그램이에요. 그 지금 여러분 그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한 25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죄송합니다. 뒤로 쭉 넘겨보시면 나옵니다. 교육이 갑자기 잡히는 바람에 자료가 좀 급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지급일자, 매출일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거기에 대해 시험장하고 경찰서 별로 카드가 얼마나 결제됐는지 그 건수, 금액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거는 당일 취소 건수도 그 내역에 포함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참조하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요, 지금 2월인데도 막 1월 13일부터 취소 전화로 막 올라와요. 예.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다 반영이 되는 거죠? 지금 취소 건수는 후치로 저희가 정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소 건수는 그 다음 장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해서는 끝나고 진행된다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조만 일단 해주시고요. 지금 방금 질문해주신 취소 건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청구할 때 수수료와 플러스 이 취소 금액이 청구로 이렇게 잡힐 겁니다. 이 취소는 당일 취소가 아닌, 그러니까 매출은 오늘 발생했고 내일 취소한다는 그런 건수들에 한해서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즉 취소일자하고 매출일자가 틀린 경우에 한해서 그 금액이 잡히는 거죠. 그 건수도 구분하기가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걸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들어온 입금 내역에 대해서 대사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이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저희한테 건의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는 매출 정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출 정산 시스템을 부여맡은 김영선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교육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지금 다들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한 일반적인 설명은 좀 제하기로 하고요.
그 이후에 좀 필요에 의해서 개발된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마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받는 걸로 이렇게 실험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실 프로그램들은 그 메뉴 구조 중에서 시험장 매출 부분에 그 5가지 프로그램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외에 좀 이따 설명드릴 그 2가지 프로그램이 좀 더 추가로 개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정산관리 부분에서 정산하는 그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관리 쪽 관리하는 프로그램들, 요 정도만 운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건 이제 영수필증 매출 현황 그 기간별로 보는 건데요. 예전에 처음에 저희가 개발을 할 때는 일마감 그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들어올 걸 보고 설계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업무가 좀 안정돼 가면서 이 길로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판매 기간을 둬서 원하시는 대로 기간을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요거를 보시면은 그 일 매출 집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요건 이제 그 중에서 경찰서, 그 시험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찰서 매출만 집계해서 보여주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새로 개발된 건데요. 저희가 그 처음에 접근을 할 때는 건종의 형태별로 집계를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건종의 형태보다는 건종의 금액별로 집계를 해서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그 집계를 했고요. 보시는 방법은 똑같고 다만 집계하는 방법이 건종의 금액별로 집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건종 금액별로 보는 자료에서 결제 형태별로 그걸 또 분리하셔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결제 형태별로 분리를 해서 봤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 전화 응답을 가장 많이 들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자료 중에도 보면은 그 건수라는 것과 수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혼란이 있으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안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건수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그 발생된 영수증 건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수량이라고 표기가 된 거는 건종에 대한 수량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는 건 수량이고, 그게 서로가 안 맞춰서 데이터가 안 맞다고 전화가 초기에는 좀 많이 왔었고, 지금은 그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종 형태별로 그 매출 현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 자료를 만드실 때 그 내부기관과 외부기관에 만드시는 거에 준해서 시험장과 경찰서를 분리해서 그렇게 자료를 나오도록 했습니다. 요거는 그 사실은 이제 자료를 검수할 때 쓰라고 만들어드린 자료입니다. 그래서 기간별로 영수필증 판매 상세 내역을 보시고 거기에 혹시 판매나 환불, 취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데이터를 검증하라고 만들어드린 자료입니다. 원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건 카드사별로 미스고 입금 예상일인데요.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앞에 차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112 사이트에 동일한 것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그쪽이 더 근접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는 하루 이후에 들어오는 그 배치 데이터고, 지금 112 사이트에서 보는 데이터는 그 리얼타임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쪽 자료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간별 미수금 현황은 저희가 이제 그 카드 청구분에 대해서 예상으로 마감을 하고 그 마감한 것에 대해서 그 집계를 내서 입금 청구리가 되기 전까지 그 미수금을 운영해 드리는
그 확인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진호 팀장님이 먼저 그 두 페이지를 먼저 설명드렸던 거는 그 이유가 저희가 이 운영을 하면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경찰서 입금액, 카드 청구분 입금액에 대해서 분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그 사이트에서 지금 해결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그 마감을 해서 회계전표 쪽으로 넘어가도록 그까지 도움을 주는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필증 판매 마감이라는 거는 이제 또 전화를 제가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걸 꼭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에 대한 문제가 이제 전화가 좀 있었는데, 매출 데이터가 다 집계가 됐다 하더라도 그게 여기서 판매 마감이라는 액션을 취해줘야만 그 데이터 중에서 오늘의 매출분과 그 다음에 카드 청구 미수분,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현금 매출분의 미입금액, 이런 것들이 분리가 돼서 원장 관리를 하는 그런 그 초기 데이터를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마감 작업을 한번 해주셔야 그 다음 작업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감하는 방법은 그 재마감도 가능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전날 그 데이터가 넘어오게 되는데, 데이터가 넘어온 이후에도 또 그 판매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지금 간혹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늦게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도 이 데이터에서 보면 그런 경우에 데이터가 틀어진 게 좀 보이게 될 거고요. 다시 한번 마감을 해주면 데이터에는 이상이 없이 그렇게 집계가 되는 거고, 한 경찰 시험장이나 시험장 담당자나 경찰서별로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되고, 한꺼번에 전부 다 클릭을 하시고 한꺼번에 한 번만 저장을 하셔도 동시에 다 작업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마감하는 화면에서 마감 작업을 하게 되면 카드 청구분에 대한 거는 미수로 일단 미수 원장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미수 현황에도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 미수 입금분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카드사별로 지금 입력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이제 저희가 넘어오는 데이터가 LG 플러스에서 그냥 한 줄로 찍혀버리기 때문에 요건 좀 의미가 없지만, 여기서 합산된 금액으로 마감을 해주시면 그 카드 청구분에 대한 입금 처리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경찰서의 그 현금 입금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개 5일 이후 한 10일 이렇게 지금 후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거를 미수금으로 잡아놓고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나가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별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 전부 다 모아서 한꺼번에 입력을 하셔도 되고, 어쨌거나 여기서 입력을 해야만 경찰서에 그 미수가 빠져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는 사실 간단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었는데, 초기에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그 방법론에 대해서 마감을 해야지 되고, 그 마감한 다음에 이걸 작업을 해야 되고, 또 마감 이후에 틀어진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감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서로 혼란이 돼서 그때 처음에 좀 문제가 됐던 거고요. 지금은 큰 문제 없이 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설명드린 그 마감 작업과 그 다음에 카드 청구분에 대한 입금 작업, 그 다음에 경찰서 현금 입금, 통장 입금에 대한 마감 작업, 이 세 가지를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을 할 때마다 자동으로 회계전표는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게 합계란으로 찍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클릭을 했을 때 그 상세 내역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발생을 해서 저 회계전표가 생기는지가 보여드리는 거고, 요거를 엑셀로 받으셔서 원래 통합정보 시스템에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이 통합정보까지 연동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은 요까지 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요걸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자 여기서 계신 분들이 사용하시는 거는 요까지 화면이거든요. 그 이외 화면들은 이제 똑같은 내용을 면허본부 쪽에서 집계를 해서 시험장 단위라든지 경찰서 단위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설명드릴 게 없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전화를 많이 받았던 부분이 아까 마감하는 방법, 그 다음에 프리미엄 등기 수수료에 대한 처리 문제, 카드 청구 입금에 대해서 경찰서별로 분리가 안 되는 문제 이렇게 돼 있고요. 경찰서별로 분리가 안 되는 거는 아까 111 사이트를 좀 참조를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일괄 폐기, 그리고 다량 발매 결제, 다량 발매 출력,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정산하고 취소, 프로그램 내역, 그리고 인터넷 결제, 그리고 취소 환불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 폐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 폐기는 전체 메뉴로 나가서 영수필진 확인 및 폐기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소에 보셨던 일괄 폐기 화면이 나올 텐데요. 일괄 폐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팝업이 뜹니다. 그리고 바코드 스캐닝을 하게 되면 해당 바코드 내역이 이렇게 뜨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괄 폐기 하단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세 건이 자동으로 일괄 폐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란색 성공은 정상적인 폐기 과정을 거친 거고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폐기 실패 이렇게 뜬 거는 리딩된 바코드가 존재하지 않거나 취소 및 환불 처리되거나 이미 폐기된 바코드는 이렇게 결제 실패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딩된 바코드는 한 건당 처리하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의로 창을 닫으시면 안 됩니다. 일괄 폐기가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뜰 때까지 대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면 메시지를 확인하시고 X 버튼을 눌러 팝업창을 닫습니다. 폐기된 내역은 112 사이트의 폐기 목록을 통해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시험장에서 건의사항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폐기 일자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구분이 있어서 그거는 다음 업데이트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화면을 통해서 한번 폐기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원격으로 연결된 화면이고요. 영수필진 확인 및 폐기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해당 화면으로 나가겠습니다. 거기에서 일괄 폐기를 누르시면 바코드를 폐기할 수 있는 팝업창이 하나 뜨고요. 자리를 잠깐 이동하겠습니다. 바코드 스캐너가 다들 이렇게 준비가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결제하는 바코드를 한번 스캐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바코드 리딩하고 좀 대기 시간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그런 시간 필요 없이 계속 그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이렇게 찍힌 걸 보시면 이거를 그냥 일괄 폐기를 누르시면 3건이 지금 등록되어 있고요. 3건이 이제 처리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한 건 한 건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처리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성공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내 메시지가 나오면 확인을 누르시고 X 버튼을 누르면 폐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것들을 한번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과정으로 진행을 했지만 폐기 실패가 뜨는데요. 폐기 실패가 뜨는 이유는 이미 폐기가 됐기 때문에 폐기 실패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전담에서 지금 일괄 폐기창이 너무 작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바코드를 찍었을 때 바코드의 폐기 여부나 금액 정도는 찍어주면은 폐기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다음 업데이트 때 반영하려고 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다량 발매 결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량 발매 결제도 전체 메뉴에서 영수 필증 다량 발매라는 그 좌측 하단에 있는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먼저 권종을 선택하시고 수령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현금인지 카드인지 카드를 선택하시면 카드 번호 입력하시고 결제를 누르시면 결제가 되겠고요. 현금은 똑같은 방법으로 권종을 선택하시고 수령 선택하신 다음에 그 주문 타입은 현금인지 카드인지 결제 타입이 모두 선택하시고 현금을 선택하신 다음에 받은 금액 선택하시고 결제 누르시면 결제가 되겠습니다. 그 조회 버튼을 눌러서 이전에 조회 및 취소 버튼을 누르시면 당일 매출, 일개표, 매출 전표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전 버튼을 누르면 이전으로 이렇게 되도록 합니다. 다량 발매는 취소는 112 사이트에서 할 수 있게끔 준비하였습니다. 다량 발매도 저희 풀쓰기를 통해서 한번 다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좌측 끝에 있는 영수필증 다량 발매를 누르시고요. 예, 현금인지 카드인지 선택하시면 되고요. 먼저 권종을 선택하시고요. 수량을 10개 정도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량이 오긴 한 경우에는 CLS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그 수량이 초기화됩니다. 아, 10페이지 10개가 아니고요. 예전에 40개씩 묶여있는 단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한 개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입력하고요. 그래서 결제를 누르시면 현금 결제 처리하시겠습니다. 예 하고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예, 이게 다량 발매 결제고요. 다량 발매 출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량 발매 출력은 그 112 사이트에서 가능하시고요. 그 상단에 다량 발매라는 메뉴를 선택하시고 여러 가지 검색 조건들을 선택하신 후에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해당 내역에 대해서 검색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좌측에 도움말이라는 버튼을 놨고요. 그 도움말을 통해서 그 매뉴얼을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용하시다가 불편한 점이 있거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 도움말을 참조하셔서 작업을 진행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용지를 갈아 끼웠거나 잉크를 갈아 끼웠을 경우 출력 리스트 테스트라는 인쇄 옆에 버튼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다량 발매를 하기 전에 이게 제대로 나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할 수 있겠고요. 그 옆에 인쇄 버튼은 지금 나온 리스트에 대해서 그 출력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출력 여부에 출력 가능한 것만 출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출력 불가는 삭제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출력을 할 수 없는 그런 권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소 환불을 누르면 취소 환불 처리되고요. 출력을 늘었을 경우에 다음 페이지 설명이 나올 텐데요. 이런 식으로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출력은. 그리고 주문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바코드 내역들이 다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개를 다량 발매로 구입을 하셨다면 5개에 대한 영수필증 번호가 나오고요. 그리고 학원에서 개별적으로 가져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부분 취소나 부분 환불 그런 부분도 표기가 될 수 있게끔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 자그맣게 폐자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폐기가 된 백코드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 참조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취소 및 환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소 및 환불을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 주문 번호가 나오고요. 취소 환불 사유를 입력하시고 해당 주문 번호의 끝자리 2자리 03을 입력하신 후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건이 취소가 되겠습니다.
출력 테스트 아까 말씀드린 그 기본적인 도움말이 나오고요. 도움말 열람하신 뒤에 그 제일 밑에 제일 하단에 출력 테스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게 되면 그 오키 프린터에서 출력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량 발매 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인쇄 미리기 보기를 통해서 그 프린트 환경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 브라우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인쇄 미리기 보기 버튼 보시면 그 이렇게 톱니바퀴 같은 모양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페이지 설정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이쪽 부분에서 좌측에 배경 및 이미지 인쇄 꼭 선택하셔야 되고요. 크기에 맞게 축소 사용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여백은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지 인치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밀리미터일 경우 왼쪽은 7, 오른쪽은 6, 그리고 위쪽 아래쪽은 15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안 됐으면은 그 프린터가 틀어집니다. 그리고 인치일 경우에는 우측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0.27, 0.25, 0.59 이렇게 입력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됐을 경우 그 배경이 안 나오거나 그리고 출력물이 삐뚤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그 용지를 재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점은 꼭 숙지하시고 가셔서 꼭 다량 발매 하시는 분한테 전파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이거는 이제 그 페이지 설정이 다른 거하고 좀 다를 수 있으니 이런 부분, 색 용지 방향, 여백 이런 거 다시 한번 테스트 보시고요. 그리고 그 배경 및 이미지 인쇄가 아까 그 미리 보기 안 나오셨을 경우 인터넷 옵션 창에 도구가 있거든요. 도구 창에 인터넷 옵션이 있습니다. 인터넷 보시면 파일 편집 보기 메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 도구를 선택하시고 인터넷 옵션 클릭하시고 거기 고급 탭에 보면 좀 하단으로 내려보시면 배경색 및 이미지 인쇄라고 있습니다. 인쇄 버튼에 그거를 선택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앞에 거하고 똑같은데요. 브라우저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참고적으로 제가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예, 선택 출력은 저희가 용지가 지금 40장이잖아요. 바코드가 40장이 나오는데 그 재활용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3,000원짜리 권종을 20장 사시고 6,000원짜리 권종을 20장 사셨어요. 그러면 이걸 40장에 채울 수가 있잖아요. 20장씩 20장씩 출력하는 것보다는 한 장에 출력하는 게 좀 편하시잖아요.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뭔 조건이냐면 학원이 동일해야 돼요. 네, 그 부분만 유념해 주시면 되고요. 선택 박스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학원명 입력하신 다음에 예,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 출력은 선택 출력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바코드 그 낭비를 좀 줄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코드 용지를. 그리고 그 프린터를 꼭 선택해 주시고요.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오키 프린터입니다. 오키 프린터로 지금 저희가 세팅을 다 맞춰놨어요. 왜냐하면 오키 프린터하고 일반 칼라 프린터하고 색감이 틀립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오키 프린터를 권장하는 거고요. 오키 프린터가 시중에 부검은 많이 돼 있습니다만 고가라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일종의 뭐 보안책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오키 프린터를 권장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쇄를 누르시면 해당 바코드가 출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출력물은 저희가 가져왔는데요. 출력물 좀 주세요. 바코드가 40장씩 나오는데요. 지금은 일반 저희가 이제 약간의 약품 처리만 한 용지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수요 조사를 저희가 각 시험장에 의뢰를 해드렸는데요. 아직까지도 지금 저희한테 몇 장을 구매하시겠다라는 수요에 대한 말씀을 안 해주신 데가 한 6군데나 되세요. 그래서 이걸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담당자분한테, 공단 담당자분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빨리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권종하고 그 다음에 옆에 학원명이 꼭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학원명이 명기가 되어 있다는 거는 그 학원에만 이 권종에 이 바코드를 팔았다라는 거를 증거로 남기기 위함이니까요. 그리고 추후에 이걸 가지고 그 통계 자료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있으니까 발행하실 때 꼭 학원명도 기입해 주시면 협조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량 발매는 1개 이상은 다 판매가 가능한데요. 이게 시트 용지다 보니까 1개 빼면 나머지는 다 사용 불가 처리가 돼서 재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일반 용지하고 별반 다름은 없습니다만 나중에 보안 용지가 개발이 되게 되면 이 용지 자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이게 도용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 불가 처리해서 따로 복사해서 사용할 수 없게끔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거죠. 예방 차원에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산 취소 내역의 확인에 대해서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다른 것들은 뭐 다 많이 보셨으니까요. 정산 예상 지급액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건 당일 겁니다. 지금 오늘 거 이렇게 잡힌 거고요. 뭐 20일부터 일단은 한 주만 해보겠습니다. 24일까지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건을 좀 해보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지금 강남에는 방배, 송파, 강동, 성동, 광진 뭐 여러 시험장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날 매출한 경찰서만 나오게끔 준비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매출자는 소개가 잡히고요. 실제로 예상되는 지급액은 이 거래 건수하고 취소 건수 합이 예상 지급 건수하고 예상 지급이 합쳐져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날 총계도 같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LG U+에서 입금 지급 예정일을 예측하여 저 JS에서 원장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취합해서 참조로 쓰시라고 이렇게 제공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 오기 전에 계속해서 대사를 했는데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장비하고 LG 쪽하고 데이터가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발견을 해주시면 제가 사은품은 못 드리지만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이제 금요일, 토요일 데이터예요. 예, 금요일, 토요일은 이제 시험장만 운영하시죠. 근데 금토 데이터는 월요일 날 매출로 잡혀서 이렇게 금액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이걸 합산해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자료가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하실 게 매출일자는 이 매출이라는 게 LG U+ 측에서 돈을 가져가는 날짜예요. 그래서 주문일자 플러스 1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18일날 이게 돈이 잡힌 거는 경찰서가 토요일날 업무를 안 했는데 왜 돈이 잡혔지? 이게 아니고요. 17일날 금요일날 주문했던 여러가지 바코드를 샀던 그게 18일날로 넘어간 거죠. 이때 매입을 한 거예요. LG에서. 그래서 이게 카드사 정산이 다 끝나고 제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7일 정도 후에 저희 쪽에 지급 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맞춰서 그 일자 맞춰서 돈이 들어왔으면은 이 금액하고 맞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소인데요. 저희 강남 취소 건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당일 취소가 많아서 그런지 이 취소가 이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청구할 금액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뭐냐면 당일 취소는 그냥 매출에서 빠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당일 취소가 아닌 그러니까 내일이나 내일 모레나 이런 날
그 취소가 된 경우에 한해서 이 취소 요청일자에 잡힙니다. 이 내역을 수수료 포함해서 이제 저희가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그 취소 건수도 여기서 이제 대사하셔가지고 확인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112 사이트에 들어온 김에 제가 이제 아까 청주면허시험장에서 오신 담당자분이 아까 건의해 주신 건데요. 이걸 반영을 좀 하겠습니다. 시험장 통계에 당일 걸로 이렇게 잡히는데요. 일단 조정하면 조금 더 잡히겠죠. 근데 여기에 현금하고 카드도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면은 그 대사할 때 좀 편하겠다. 그리고 이 화면을 인쇄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건의를 받아들여서 업데이트 때 반영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해당 내역을 누르면 사용자별로 이렇게 카드나 현금, 그다음에 합계들이 이렇게 다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도 앞단에서부터 보시기를 원하시니까 거기도 하나 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폐기 목록인데요. 지금 폐기하고 계신 내역에 대해서 폐기가 이렇게 목록이 잡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인터넷 결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인터넷 결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은 민원인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하십니다. 예약 접수죠. 그 예약 접수하면 그 승인을 피시사, 즉 이니시스가 되겠죠. 그 결제 내역을 통합정보에 전송을 하고요. 민원인에게는 승인 내역을 통보합니다. 웹상으로요.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민원인이 그 정보를 가지고 영수필증 담당자한테 오셔서 영수필증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담당자는 통합정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인터넷 결제 권종을 통합결제기에서 선택하신 다음에 그거를 발행해서 민원인한테 제공을 하실 겁니다. 앞으로 플로우가 될 거니까 이 점 꼭 인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코드는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바코드에 인터넷이라고 이렇게 찍혀서 나갈 겁니다. 그거는 인터넷 권종이라고 이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영업 화면에 지금 이제 인터넷 결제라는 권종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권종 대분류는 Y로 시작할 겁니다. Y로 시작하는 거는 인터넷이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결제를 클릭하시면 지금 권종이 정확히 선택은 지금 이건 조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1종 대형 기능 응시, 2종 보통 기능 응시, 원동기 기능 응시, 그다음에 운전면허증 제교 후 운전면허증 갱신 등이 인터넷 결제를 통해서 이렇게 접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뭐 트랙터니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도로주행도 있으세요? 예. 예, 그런 것들을 제가 정확히 몰랐어요. 저희가 이제 도움을 받았으나 제가 잘 모른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좀 적어볼게요. 저기 환수 씨 좀 적어주세요. 이 권적을 좀 불러주십시오. 이 권적을 오늘 제가 들어가서 반영을 꼭 해야 될 거니까요. 그래서 기존같이 현금 결제, 카드 결제는 안 됩니다. 이거 현금 결제만 눌러주셔야 되고요. 예,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그 취소 및 환불 그리고 매출 정정에 관한 건데요. 뭐 공문으로 다 내려가셔서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넣어드렸고요. 저희 공문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말씀은 뭐 못 드리겠는데, 일단 저희 내용하고 비슷한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다른 점이 있으면은 좀 저희 쪽에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